안녕하십니까. 전기 설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명 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설비는 어, 두 가지를 두 가지의 이제 기능을 합니다. 어,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에서는 어, 낮에도 낮에도 밝아야 하는 곳이 있죠. 밖에서 빛이 안 들어오는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사람이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어, 그 공간을 밝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일몰 이후에 자연광이 이제 또 일몰이 이루어지면 해가 지면 자연광이 사라지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빛을 밝게 줘야 됩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그 불의 발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어,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전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전기를 가장 먼저 활용하는 두 가지 용도가 첫째가 전등이었고요. 조명 설비였고 또 하나가 모터였습니다. 두 가지 다 인류의 어떤 생활을 획기적으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나온 것은 어, 이제 그것을 갖다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모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 예전에는 공장을 모터가 있기 전에는 그 석탄을 운반할 수 있는 곳, 석탄을 캐내서 석탄을 운반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곳, 너무 멀리 있는 곳에다가는 공장을 못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설비가 전부 다 어, 전기 기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전기가 나오고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전기가 있기만 하면은 어디서든지 공장을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그 생산의 예, 생산 증대를 가져왔고 그것이 산업혁명을 가져왔고 또 생산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데 시장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생산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만 생산된 물건을 어디다가 팔 데가 없는 나라들이 전 세계의 시장을 가진 나라를 상대로 그러면 너네들 시장 좀 달라 안 주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뭐 1,000만 명이었다 그러고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전기 때문에 전기로 인해서 모터가 나오고 모터가 어디든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어디든지 공장을 지으니까 생산이 증대하고 생산이 증대하니까 물건의 공급이 과다돼서 그래서 그 과다로 나온 그 물건을 팔 시장이 없는 나라들이 시장을 많이 가진 나라를 상대로 정치적인 요구를 해서 그 정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쟁이 난 것이 그래서 전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세계 역사를 바꿨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가지고 또 초창기에 가장 먼저 활용한 것이 전등이죠. 옛날 그러니까 인류가 세끼 식사를 하게 된 것, 인류가 세끼 밥을 먹은 것이 그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5천 년이다. 실제 역사가 5천 년이다. 토탈해서 한 1만 년이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사람들은 과연 오늘날처럼 세 끼의 밥을 먹었을까? 그것은 100년 되나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도 어, 우리가 쌀밥을 세 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1978년부터입니다. 공식적으로. 나라가 이제 1978년부터니까 5천 년 동안 어, 우리는 끼니를 굶어가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78년부터 우리나라도 새끼 밥을 먹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난해서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이 옛날에도 잘 사는 나라는 왜 두 끼를 먹었냐? 뭐 영국 같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도 왜 두 끼밖에 안 먹었냐? 뭐 아주 고대의 로마 같은 나라는 네 끼, 다섯 끼 먹기도 했어요. 소위 그 상류 귀족들만. 그 사람들은 이제 워낙 나라가 돈이 많고 사치를 일삼느라 전 세계로부터 가져온 많은 음식들을 맛보기에도 세 끼 가지고는 부족했던 거예요. 네 끼, 다섯 끼 먹었다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식사가 이렇게 늘어난 거하고 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 조명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늘어난 겁니다. 활동이 늘어나고, 그죠? 활동이 늘어나고 활동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식사를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대예배를 뭐 교회 주변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사람도 아실 건데 10시나 11시에 보통 예배를 보는데 그게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미국에서 건너왔거든요. 미국에서 건너왔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초창기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식사를 하고 나가는 시간 그래서 도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11시였어요. 보통 11시인데 이게 11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에 따라서 11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두 끼 먹던 시대의 산물이 바로 그 하루의 시작이 주일날 그래서 일어나서 첫 끼니를 해결하고 그리고 도착하는 시간 그게 11시였다. 두 끼 먹는 문화의 산물입니다. 오늘날 같이 세 끼 먹는 시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7시에 일어나고 보통 직장인들 8시에 식사를 하고 9시까지 출근하는 그런 일상생활이 돼 있다 보면 세끼 식사를 하는 문화는 과거하고 이제 다르죠. 자, 그래서 전등 설비는 그 전기 설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돼 있고 또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빛을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내에는 사람이 활동하는 거죠. 건축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을 보장하는 건데 건축물 내에는 전등 설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전등 설비는 기본적으로 그 공간을 밝혀준다.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밝혀준다 하는 거고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발전되어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명을 좀 다양하게 바꾸어주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하고 또 그냥 가족들이 쉬는 공간하고 조명이 다르다는 거죠. 또 정밀한 어떤 그 작업, 정밀 기기를 다룬다든지 또 정밀하게 전자 회로를 무슨 설계한다든지 이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또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명 설비가 단순하지 않고 이제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게다가 그 공간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따른 그런 조명 설비뿐만 아니라 최근 추세는 이제 감성과 또 일할 때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을 때에 이제 어떤 조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조명 설비가 상당히 어, 다양해졌습니다. 조명 설비가 상당히 전기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커졌다고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 자 건축물에 필요한 전등 설비는 명시 조건 이제 밝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밝게 해줘야 밝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면 물론이고
건물 내 각 작업장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네? 각 작업장의 환경, 어떤 작업장이냐에 따라서 그 작업장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사용하기가 쉽고 조명을 이렇게 사용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되고, 또 경제적이어야 되죠. 전기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많았죠. 우스갯 얘기도 많았죠. 불 꺼라. 옛날에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불 꺼라. 전기세 나간다. 불 꺼라. 이런 얘기들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학생이었을 때는 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명 설비는 전등 설비와 그다음에 콘센트 설비까지 다 포함합니다. 전등 설비는 조명 설비는 전등 설비와 콘센트 설비까지 다 포함한다. 최근에는 건물이 이제 고급화되고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명에 필요한 소비 전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 광원인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열등 안 쓰죠 이제. 전기 설비 기준 중에는 좀 오래된 기준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있어왔던 그런 기준들이 많기 때문에 백열등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이제 더 이상 백열등 자체가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저희 벌써 몇 년 됐는데 백열. 그래서 어쨌든 광원인 형광등 이런 것들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새 광원이 공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명 방법도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서 조명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입니다. 조명 설비의 조명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명시를 중요시하는 것, 명시, 이제 밝게 해주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두 번째는 분위기, 뭐 휴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활동. 그래서 뭐 VIP들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의 분위기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 또 휴식을 취하는 그 침실이 좀 더 휴식에 적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또 강조되는 그런. 자, 그러면 조명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빛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빛을 여기서 뭐 전자파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 그 빛을 전자파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전자파의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파장을 갖고 있고 전자파 이렇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가 있고요. 파장의 주기가 있고 또 주파수가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빛은 빛 자체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그 파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다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여기에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적외선 있고요. 적외선, 적외선이죠. 적외선 가지고 말들이 많죠. 여기서부터 빛으로 봐요. 여기 적외선부터 빛으로. 적외선, 그다음에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 아래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습니다.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여기 자외선부터 에너지가 세서 생체 조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자외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이 세 종류, 자외선 A, B, C로 나누고 그래요. 자외선. 그다음에 적외선도 원적외선, 중적외선, 근적외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약해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약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셉니다. 그래서 X선 같은 경우 이제 세죠. X선을 우리 사람이 X선 촬영을 해서 이제 투과를 하니까요. 물체를 투과해서 나타나니까 또 투과율이 다르니까. 그래서 X선 같은 경우는 X선에 자주 노출이 되면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마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감마선은 납 외에는 다 뚫고 들어가서 영향을 주는데 저런 감마선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요즘 테슬라의 테슬라 CEO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요즘 화제의 인물이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화제를 많이 몰고 다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거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성으로 이주하자, 화성 프로젝트 아니면 화성을 왔다 갔다 하자 뭐 이런 건데 화성에는 저런 감마선으로부터 보호가 되는가? 지구는 저런 감마선이 대기권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대기권의 역할이 저런 우주에서 날아오는 저런 감마선 영역 그런 것들을 차단을 시켜주는데 저런 것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화성으로 여행 다녀온 이후에 곧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 발병할 것이다. 그래서 감마선보다는 X선이 그래도 J면 한두 번째에서는 괜찮죠. 그런데 저거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J고 이러는 사람들 직접 저기 X선에 노출되면 보통 그 암이 발병을 합니다. 자외선은 X선보다 덜한데 그래도 영향을 줍니다. 자외선은. 그래서 피부 노화의 80%가 자외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사람의 피부의 노화의 80%의 원인이 자외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피부를 잘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나가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광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사광선 영역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사광선이 이런 우리 가시광선보다 좀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것이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자, 이런 요거 이제 파장이에요.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적외선 그 이상의 것들은 이제 빛으로 보지 않고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빛과 전자파를 이제 구분해요. 빛과 전자파를 구분하는 그런 빛은 빛이고 전자파는 전자파다 이렇게 보는 전자파는 빛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여기 교재는 빛도 전자파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조명 설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알아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뭐 여기 두 개 주로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빛을 발하는 인공적으로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발하는 것 그걸 광원이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광등 또는 뭐 LED 등 이렇게 하는 지금 많이 쓰는 게 형광등하고 LED 등 두 개를 가장 많이 쓰죠. 형광등과 LED 등. 이제 백열등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특수 목적 등이 있어요. 이렇게 자외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세니까 그래서 뭐 살균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균하는. 자, 그러면 이제 빛의 성질이 이러하고요. 빛의 성질이 이러한데 이런 종류의 빛들이 있는데
그 빛들을 사용하는 그 조명,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것들이죠. 조명 장비라고 하는 것이, 조명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조명 기구, 조명 기구들, 조명 설비 이런 것들은 또 그 빛의 어떤 역할을, 빛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물리학적 단위가 있고 용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밝기의 정도거든요. 밝기의 정도. 밝기의 정도. 광원의 밝기의 정도가 있고요. 광원에 의해서 밝아진 공간의 밝기의 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밝기의 정도는. 그다음에 광원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빛의 양.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방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라고 하는 것은 플럭스예요, 플럭스. 분출한다, 방사는 막 분출한다는 거예요. 분출하는 그 플럭스. 그래서 전자파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방사라고 하고, 단위 시간에 어떤 면을 통과하는 방사 에너지의 양을 방사속, 레디언트 플럭스라고 한다. 단위는 와트이고 신호는 파이로 표시를 합니다. 광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 전기자기학에서 마그네틱 플럭스, 일렉트릭 플럭스 이거 이렇게 계산을 했죠. 광속은 광원 전체의 밝기다. 광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이제 빛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시범위의 방사속을 눈의 감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거, 그걸 루멘이라고 합니다. 루멘은 이제 자주 나오는, 루멘은 알아야 되는. 루미너스 플럭스는 루멘이다. 루멘, 기호는 F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각종 광원의 광속, 태양은 되게 크죠. 루멘, 광원의 광속, 달은 백열전구 1520 루멘, 형광등 40W짜리 형광등은 3000 루멘, 110W짜리 형광등은 8700 루멘, 수은등은 400W짜리 수은등은 21000 루멘입니다. 루멘. 그래서 광속은 이제 자주 언급되는 거다. 광속은 단위가 루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